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조던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김장섭 씨의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입니다. 김장섭 씨는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주식 투자와 강의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고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틈새 시장에 먼저 투자하는 감각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 주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2년 전에 출간된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는 최악의 케이스와 최상의 케이스로 나누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으며 인서울, 2호선 주변 부동산이 가장 큰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 책은 전작에 비해 자본주의의 역사와 기본 메커니즘, 생산수단의 중요성, 자본 없는 월급쟁이가 자본가로 계층을 바꾸는 방법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퀸에서는 이미 김장섭 씨의 책 4차 산업시대의 투자의 미래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책에는 4차 산업시대 투자의 미래의 기본적인 철학과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의 인사이트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김장섭 씨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의 성장 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더 이상 땅값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땅값이 오르려면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신도시가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미 지어놓은 신도시들의 미래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최상의 시나리오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비관적으로만 보이지만 미래로 가는 길목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미래 전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측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망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본 전제와 추론 방법이 옳다면 방향성은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3년 뒤에 일어난다고 한 일이 6년 뒤에 일어나더라도 방향성만 맞다면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것은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고 사고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면 안전 마진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아무 것이나 사지 않게 되고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일반 독자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되지 않는 주택은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김장섭 씨의 전망에는 반쯤 동의하는 편입니다. 각국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화폐 자산보다는 그래도 현물 자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 부분은 자본주의의 역사와 메커니즘을 파헤친 부분과 오늘날 자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고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를 빨리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곳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10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장섭 씨는 앞으로 모든 아파트가 재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아파트가 낡으면 언젠가 재건축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재건축은 강남권 외에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5층 이하 저층 아파트가 아니라 10층에서 15층의
중층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은평구보다 지가가 낮은 지역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김장섭 씨는 사례를 찾아보고 증거를 찾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진국들은 노후화된 중층 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김장섭 씨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잘 사는 서유럽은 정부에서 재건축이 되지 않는 중층 아파트를 매입해서 수리를 한 후에 임대 아파트로 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인데요. 동유럽의 경우에는 서유럽처럼 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방치해 놓고 있으며 현재 영화 세트장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장섭 씨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유럽이나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이 아닌 곳에 중층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아파트의 수명이 다하는 40년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면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높은 가격에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책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므로 저자가 이런 충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장섭 씨는 2년 전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에서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까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에서는 그 전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2년 전에는 어느 정도 주거 환경이 좋고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번에는 서울 2호선 역세권 라인으로 투자를 좁히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2호선 역세권 라인은 비쌉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이 될 빌라나 단독주택을 눈여겨보라고 권합니다. 또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맞춰서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도 쉐어하우스 용도로 본다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상품입니다. 김장섭 씨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가격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며 가격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이미 그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싼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가진 돈에 맞춰 아파트를 사는 것은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을 고르는 행위와 비슷하고 결국 그렇게 고른 아파트는 남들이 선호하는 우량 아파트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돈이 없으니 할 수 없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누구나 반포, 한강변 아파트나 삼성동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그런 아파트를 사려면 이미 부자여야 합니다. 즉,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김장섭 씨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다면 적은 돈으로도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고르라고요. 즉, 좋은 지역의 낡은 주택, 재개발될 수 있는 낡은 빌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역시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건물보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는 입지, 즉 땅을 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는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사지 못합니다. 투자도 투자지만 실거주 편의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김장섭 씨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거주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하고 자녀가 커서 큰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월세나 전세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는 남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부동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가진 돈에 맞춰 투자와 거주를 동시에 만족시키려 하다 보니 선택지가 줄어들고 결국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오르지 않는 부동산을 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주는 원하는 곳에, 투자는 서울의 2호선 역세권에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바이하는 곳이 아니라 리브하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거주가 목적이라면 사람들은 비싼 취득세, 보유세를 내가면서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계속 전세로 거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것은 일평생을 살면서 가장 비싼 재화를 구입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를 집을 사야 투자이고 오르지 않을 집을 사면 단순한 소비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선택들을 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있는 경우 남들보다 일찍 선호하는 입지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돈은 별로 없지만 선호하는 입지에 투자로 집을 구입하고 본인은 직장 근처에서 저렴한 전세로 산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가진 돈에 맞춰 적당한 곳에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그 다음이고요. 집을 마련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한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실 형편이 되는데도 끝까지 전세를 고집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분들은 꼭 집값이 꼭지까지 올라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을 때 집을 구입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